시청자 여러분, 홍용락의 레이저 뉴스 시간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뭐 사람들의 생활하면서 화두는 역시 코로나19죠. 개인 위생에 힘쓰셔야 되겠습니다. 지역 감염, 또 그 다음에 이제는 대구 지역을 떠나가지고 서울, 경기권 여기에 감염이 또 전파되고 어디 그룹 감염이 된다니까 정말 저희도 뭐 나름대로 이렇게 그 손소독제, 그 다음에 소독제, 체온계 다 구비하고 마스크까지 이렇게 항상 방송할 때만 놓고 있습니다만은 불안합니다. 자, 요즘의 화두가 이 코로나19면 또 다른 화두는 선거입니다. 나머지 화두는 개헌이죠. 개헌은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그래도 좀 식견이 있는 사람들은 뭔가 물밑 작업이 이루어지고 언론에 발표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감지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가장 코로나19 이외에 가장 큰 화두인 선거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선거에서 이런 시즌만 되면은 항상 벌어지는 게 정치 세계에서 배신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은 그동안 쭉 정치부 기자를 오랫동안 하셨던 심평보 기자를 모시고 정치 세계에서 배신이란 무엇이고 왜 이루어지고 또 그 다음에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오늘 뭐 글은 계속 많이 써 오셨는데 네. 이 방송 출연이 뭐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경험이 많으시니까 좀 이렇게 오늘은 이제 분위기를 잘 익히고 좀 앞으로 계속적으로 저희를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시즌만 되면은 돌아오는 게 이 정치 세계에서 배신 문제지 않습니까? 예. 우선 보면은 우리도 이제 자료를 준비했는데 이 점에서 가장 큰 배신의 정치를 겪는 사람이 바로 이 입법, 사법, 행정 중에 한 파트를 갖고 있는 국회의장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배신의 쓴맛을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희상 의장은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그래도 그 민주운동에 그래도 좀 이 상당히 역할을 하신 분으로, 그렇죠. 이 존경받는 분으로 그동안 이 인식이 되어 왔었거든요. 예. 근데 지난 국회에서 패스트 트랙, 특히 이제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제1야당을 제쳐놓고 소위 말해서 1+4 이런 행태로 그 선거법을 강행 처리하고 총대를 맸죠, 총대를 맸죠. 예. 그다음에 공수처법, 예. 그다음에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법 이런 걸 이제 총대를 매셨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히 그 타협의 정치를 사실상 배신한 거잖아요, 문 의장께서. 예.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미지가 추락이 되셨는데 그 배경이 이제 그 사실 그 아들 그 이제 문석균이라는, 네, 그 아들을 공천 받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악역을 담당하신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 당시 이제 야당이 그 사실 그 국회 본회의장에서 항의도 하고 그랬죠. 예. 그래서 뭐 그렇게 의심이 된다고 그때 이제 뭐 그 야당 원내대표나 뭐 야당 의원들이 질책도 내놓고 까놓고 그 아들 공천시키려고 그따위 짓 하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네, 맞습니다. 뭐 결국은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국회의장쯤 된 사람이 자기가 총대 메고 그 당시 이제 공수처법이라든지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이라든지 검경수사권, 이거 사실은 나라 망쳐둔 거 아닙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 지금 해놓고 나니까 지금 뭐예요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다당제, 국민 위해서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쥐들 위해서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결국은 그거에 총대 메고 앞에 나서가지고 했는데, 이 야당들은 요즘 야당만 신경 쓰니까 그거 잘 모르거든요. 네. 근데 자기는 낙동강 뭐라 그럽니까? 오리알 됐다고 그러나? 오리알 이런 말이 있죠. 물 먹었죠. 물 먹었는데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니까 그거는 그때 이 양반이 이제 그 민주당 소위 여당에서 물 먹인 거는 어쩔 수 없이 여론이
여론이 국민들 여론이 그렇게 지탄의 대상이 되니까 그냥 임시방편으로 물먹인 거고 실제 보니까 아들 무소속으로 그 출마시켰잖아요. 네. 예. 근데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해볼 만한 구도라고. 네. 그다음에 그 민주당 그 저기 그 출마한 사람이 뭐 사실은 조금 별 볼 일 없다 그러나 좀 약체죠. 좀 약하다 그러나 예, 약체죠. 예. 그런 사람을 했으니까 실제적으로는 이 사람이 배신을 당하지 않은 거 아닌가. 네. 그런 문희상 의장의 그 지역구를 보면 예. 그 재미있는 게 지금 포인트가 문석균 그 아들이 그 출마 포기를 했잖아요. 선언을 했잖아요. 예. 그거는 왜냐하면 그 여론이 그러면 문희상 의장이 작년에 그 패스트트랙을 악역을 담당한 데 대한 대가로 공천 주는 거 아니냐 이걸 피하기 위해서 이제 민주당에서 공천 당신 출마하지 마라 해서 이제 주저앉은 거잖아요. 본인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근데 재미있는 게 그 지금 민주당에서 그쪽에다가 의정부 갑이거든요. 예. 그쪽에 그 공천한 사람이 그 오영환 씨입니다. 예. 이분이 그 인재영입 5호로 예. 청년이에요. 예. 그 소방관 출신이고 예. 이분을 이제 그 전략 공천했는데 예. 이 이후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 의장의 그 아들이 그러면 정말 그 총선 불출마를 했으면 그 문 의장이 갖고 있던 그 지역구 조직을 그 오영환 그 이제 공천된 사람한테 넘겨줘야죠. 신인한테 다 넘겨줘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 안 넘겨주고 그동안에 그 계속 이 조직은 쌓아안고 있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아들이 무소속 출마를 어젠가 그저께 아마 어제 그저께 이제 선언했죠. 선언했죠. 무소속 출마를 이제 선언을 하고 그 조직이 하나도 안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탈당을 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의 시의원들이 세 분이 또 탈당해가지고 이 문석균 후보를 지지하겠다 이렇게 나섰거든요. 그러면 이걸 보면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고 지금 이제 홍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예. 정말 이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니냐. 예. 약체를 내려보내가지고 예. 겉으로는 우리가 문 의장의 아들을 우리 공천 배제했다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약체를 보내서 당신네들은 여기 그 조직 가지고 소속으로 출마해서 이겨라. 이런 포석이 깔려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 사례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제 지난번에 그 20대 선거 때인가요? 네. 20대에서 인천에 그 친박계 윤상현 의원 네. 그 친박 그걸로 해가지고 그 공천 이제 배제를 시켰어요. 그랬었죠. 그 김무성 네. 막말 논란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쪽 자유한국당인가요? 그 당시에 새누리당. 새누리당 약체를 이렇게 내보냈어요. 윤성현 의원도 지난번에. 윤상현 의원의. 요번에도 완전히 배제됐죠. 근데 이번에도 이제 배제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좀 강한 후보를 내보내서 이제 그 당시랑 좀 다르고요. 지금 이제 여기 지금 그 의정부 갑에 보면은 문희상 의장 지역구는 진짜 약체를 내보내가지고 그 무소속 출마해서 사실상은 내천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충분히 받을 수 그럼요. 있죠. 예,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해찬 그 대표께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도 사실은 이제 지난 20대 총선에서 공천 배제돼 가지고 무소속 출마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와서 이제 당의 대표로서 이제 공천을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이분 말씀이 얼마 전에 탈당해서 탈당한 사람들은 영구 제명하겠다 당 방침으로 이제 당에서 그런 말도 이제 지금 공식적 입장을 표명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당 대표가 이미 무소속으로 출마해가지고 당명을 거부하고 무소속 출마해서 당에 화려하게 복귀한 사람인데 지금 그 말이 지금 통용이 되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정치판에서 네. 배신은 네. 또 배신을 낳고 네. 지금 뭐 문희상 의장 이 건은 네. 사실은 우리 뭐 흔히들 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오얏나무 밑에서는 각건도 고치지 마라. 오얏나무가 자두나무 자두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예. 그걸 보여주고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이 이슈를 좀 다뤄야 될지 모르지만 네. 이제 이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문제인데 네.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네. 지금 이제 2차 옥중 서신을 냈다는데 1차는 친필로 나왔는데 2차는 아마도 이게 친필로 나오면 중앙선관위에 무슨 뭐 그 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같은 게 선거법 위반으로 된다고 그래서 거기 그 유영아 변호사라고 거기 이제 접견하는 변호사가 유영아 변호사 뭐 네. 측근 변호사가 네.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저기 메모해갖고 와가지고 그거를 유튜브에다가 이제 공표를 했는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기 이 1차 그 냈을 때는 쉽게 얘기해가지고 뭐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의 큰 뜻이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쳐다보면서 그 3년 4년 아스팔트를 띄었던 우리공화당, 그 다음에 그 당시 자유통일당, 그 다음에 강남 거리에 나가 있는 분들이 네. 그 실제 그 사람들이 어떤 그 나라를 구하는데 정말 자기네들이 피땀 흘려서 했는데 결국은 미래통합당이라는 그 당에 그냥 가서 니네들이 거기가 붙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완전히 배제가 돼버렸어요. 네. 그 정치적으로. 예. 예. 이분들도 아스팔트 뛰고 이런 사람들 다 정치 성향이 일반인들보다 강한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좀 적극성이 네. 이제 적극성, 예. 그래서 활동성이 다 있고 배제돼 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 우리 공화당 같은 경우는 정말로 뭐 그 전까지는 몇 석 생각했는데 그 다 그 희망이 없어져 버린 그런 결과도 될 수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자유통일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과연 이 나라를 구하는 데 있어서 그럼 아스팔트 띄고 그 다음에 정말로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 그냥 그 사이에 그 신용만 나를 구하는 신용만 하는 사람이 나중에 결실은 그 사람들이 먹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사실 이 아스팔트에서 논란도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중요한 거는 그 이제 유영아라는 변호사는 자기 개인적인 욕심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미래통합당의 자매 정당인 미래한국당에다가 공천 신청을 냈어요. 예, 공천 신청했죠. 거기다가 또 떨어졌어요. 그 떨어지고 나니까 또 이거 저기 구술받은 메시지라고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뜻은 그게 아니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나오듯이 한교안 대표나 그 다음에 그 한성교, 미래한국당 대표 이런 사람들을 그 배신했다. 뭐 이런 식으로 능력당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지칭을 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있어가지고 그 상황을 잘 몰랐지만 공교롭게 유영아 씨가 미래한국당에다가 그 공천 신청하는 그 점에 그거를 발표한 것도 문제고 그렇게 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만 쳐다보고 있던 아스팔트 강화문에 있던 사람들은 다 추풍낙엽처럼 정치적으로 그냥 소멸이 돼버린 그런 결과가 생겼고 그러다 보면 이건 박근혜 대통령이 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배신당했다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 아니겠지만 그런데 또 끝나고 나니까 이 양반이 뭐 그 메시지를 그렇게 내느냐. 그전에도 조원진 대표하고 홍문정 대표가 뭐 메시지를 자기네들이 받았니 이래가지고 자기네 위상을 계속 올렸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유영아 씨가 또 자기가 한국당 그 비례대표에서 떨어지니까 또 가로세로 뭐 어디 연구소 그 유튜브에 가가지고 유튜브에 왔어. 이거다 이러면서 뭐 능력당했다. 일상화돼 있고 다반사이기 때문에 뭐 새로운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그 배신이라는 거는 뭐 권력에 따라서 그 다음에 시대의 어떤 민의에 따라 가지고 얼마든지 이 배신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런 거를 본인이 볼 때는 배신이긴 하지만 또 상대가 볼 때는 뭐 정당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결정을 했다 이렇게도 이제 주장을 하거든요. 그 박 대통령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그 구치소에서 보낸 어떤 메시지는
좀 큰 틀에서 큰 정치인의 관점에서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모여라, 힘을 합쳐라 그런 부분인 거고 그건 이제 뭐 제 판단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영하 그 변호사를 접견 변호사잖아요. 유일하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이제 미래 한국당이죠. 거기에 이제 비례대표 신청을 했는데 공천에 탈락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다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접견을 했더니 조금 전에 말한 뭐 배신을 당했다.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일단은 뭐 능욕을 당했다든가 이런 표현으로 볼 때는 이제 내가 뭐 원하던 바는 이게 아닌데 이런 표현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큰 틀에서 큰 정치적인 큰 틀 관점에서 배신을 당한 거냐 아니면은 유영하 자네를 자네를 내가 꼭 이 국회에 진입시키고 싶었는데 20대에도 공천을 주려고 그랬잖아요. 네. 유영하 변호사를. 김무성 대표가 이제 뭐 옥션 아래사 뭐 이런 이제 유행어도 있지만 공천 도장을 안 찍어줘가지고 이분 이제 공천을 못 받았는데 이번에도 공천을 이제 비례대표를 받으려고 했는데 못 받으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마음이 좀 뭐 개인적으로 아프지 않겠어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위로 차원에서 이렇게도 이제 뭐 해석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물론 이제 이건 이제 제 관점인데 이제 그런 면이 이제 좀 과대표장돼 가지고 유영하 변호사가 와서 아니 위로 차원 위로 이제 그런 차원으로 이제 볼 수도 있다고 이제 보여 관점상으로 이제 그리고 이제 이거를 좀 큰 틀에서 보면은 진짜 뭐 배신 당했구나 우리가 당신네들 나를 위해서 그 강화문에서 그렇게 매주 나와가지고 코로나 전까지는 매주 나와서 저기 집회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진짜 배신을 당했구나 이런 쪽으로 또 물론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기 저는 뭐 그 말씀 이해가 됩니다만은 뭐 우리가 정치라는 상형 문자를 보면은 바른 지하뷰가 치 보면 큰 물결을 트는 게 이제 정치인데 아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 뭐 유영하는 그러면 유영하 씨가 지금 만약에 개인적인 그런 감정을 담아서 그렇게 발표를 했다면 그런 사람을 왜 옆에 두는 거예요? 그것은 뭐 그게 난 웃기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한교안 그다음에 한성교 이런 사람들은 보면은 한교안 씨 같은 경우야 지금 리더십 부족 아니 이런 공천 리더십 부재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본인이 그러면 정치적인 공천을 하려면 정치적인 공천을 하고 아니면은 정말 요번에 공병호가 하듯이 어디 동아리 공천 하듯이 동아리 공천 지금 그 공천위원들 다 보면 자기 아는 사람들 뭐 좀 몇몇 있는 사람 전부 다 아마추어들 갖다 놓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동아리 공천을 하면 그렇게 해서 시대 흐름이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든지 그다음 한성교 그 대표도 본인이 개인적으로 뭐 이런 소문이 있잖아요. 그 박근혜 대통령 그 동생 박지만이 친구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그 프리랜서 MC 하는 사람을 그 정치 입문시킨 사람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서 그쪽에 섭섭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아니 큰 틀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본인들이 그 3, 4년 쫓아다니면서 그 고생한 사람들 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게 했으면은 그게 본인이 생각하는 큰 틀이었으면은 그쪽으로 얘기를 하셔야지. 아니 제가 뭐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할 입장도 아니고 처지는 아닙니다만은 또 그거를 2차 옥중서실을 내가지고 뭐 지금의 미래통합당 이쪽에 그 하는 게 우습다. 두 번 자기를 능력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국민들은 어디다 기준을 두라는 얘기예요. 이게 참 이런 어떤 국민 배신, 자기네 개인적인 배신, 또 그다음에 정치판이라서 이렇게 배신의 배신 연속인지 참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 심 대표님이 시간도 되고 그랬으니까 심 대표님이 이제 그 배신의 이유 왜 배신하는 왜 정치판에서 정치적인 배신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정리를 해왔습니다. 첫째가 권력에 하여 의지가 다들 강하기 때문이다. 이 감투 싸움이 강하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죠. 예. 이제
조금 전에 뭐 아주 시간상 아주 짧게 살펴봤지만은 우리 정치권의 뭐 배신이라는 거는 그냥 다반사다, 일상사다, 뭐 새로운 게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그런 배신을 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들, 뭐 쉽게 말하면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권력을 쟁취하겠다는 그 큰 줄기에 서 있어야 내가 그 권력을 유지한다. 그러다 보니까 그 권력이 믿었던 권력이 내가 의지하던 권력이 가면은 그 힘을 잃으면은 배신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 가장 큰 건 권력이야 여기다. 그 다음에 감투 싸움에 우리나라는 자리는 부족한데 네. 들어가려고 속된 표현으로 대가리 들이밀고 하는 사람은 네. 우리 신 대표이나 나부터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자기네가 판단해가지고 내가 나가면 내가 될 거다. 이제 결과적으로는 오판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자기가 착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정치는 이전에는 이제 뭐 대중연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기 뭐 1,000명, 5,000명이 왔다 그러면 그 지역에 대부분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선거 전문가들 대부분 그렇게 이제 그 분석을 하는데 유권자들이 얼마나 냉정한데. 예, 그건 사람들이 많이 왔다고 날 다 지지하는구나. 후보자가 가면 사람들이 이 유권자들이 싫어하는 경우가 싫은 표정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아주 반대표 아니면은 그런 착각 때문에 이제 출마를 하고 그런데 뭐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1997년에 그 김대중 그 대통령 후보, 그다음 이해창 대통령 후보, 이인재 대통령 후보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인재 그 후보가 그 갱선에 이제 져가지고 이해창 대표랑 이제 후보랑 갱선에 져서 탈당해가지고 출마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인재 그 대통령 대선 후보가 그때 150만 표인가 그렇게 얻어가지고 이해창 후보가 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근데 이인재 후보가 자기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나온 거 아니거든요. 그 이제 당시에 뭐 이해창 후보가 아들 병역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내가 나가면 될 거다. 그 이인재 후보가 나갔는데 결국은 자기는 2등도 못하고 3등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게 2002년에 보면은 그 대선 때는 그 최근에 영등포 의뢰 그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김민석 후보. 김민석 후보가 그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이제 그 당시 이제 민주당의 그 후보 캠프 그쪽 진영이었는데 그 당시 월드컵 그 열기도 있고 해가지고 정몽준 후보가 치고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정몽준 후보 캠프로 간 거예요. 그 당시에 이분이.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 후보랑 정몽준 대통령 후보가 이제 이제 통합을 해서 나중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거죠, 당시에. 근데 그 이후로 김민석 전 의원은 배신의 낙인이 찍혀가지고 민주당에서 거의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민주당에 들어오게 된 계기가 있었잖아요. 이제 한 뭐 2, 3년 됐나요? 이제 이번 선거 전에 들어왔는데 추미애 대표. 추미애 대표가 이제 할 때 들어왔잖아요. 그 추미애 대표 아끼는 친구예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정치권에서 뭐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면은 현재는 이제 추미애 그 당시 대표 지금 법무장관으로 가 있죠. 지금 뭐 검찰 개혁한다고 아주 총대 메고 계신데 이분이 제가 볼 때는 그 상당히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김민석 그 전 의원이 이번에 그 공천을 받는 데 있어가지고 금호질 때. 예. 근데 그 지역구에 그 신경민 현 의원 이분이 공천에 뭐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였는데 이분이 지역구 관리를 나름대로 잘 이미지도 뭐 관리하고 잘 했거든요. 근데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런 그 공천을 했느냐 그 신경민 그 의원 쪽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이거 뭐냐면 뭐 정치라는 게 어제의 적이 오늘 동지가 될 수 있고 오늘의 동지가 또
적이 될 수 있는 이거는 결국은 이제 권력을 따라가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예. 국민이 심판하는 거다. 이렇게 네. 저는 생각합니다. 그 두 번째는 금전 문제인데 아무래도 정치판에서 이게 뒷돈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그 얘기입니까? 어떤? 그 이제 그 금전 문제를 뭐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거론하기는 요즘은 이제 많이 투명해지고 네. 깨끗해져서 이전에는 이제 그 공천 받는 데서 공천 헌금이나 저는 이런 것도 봤어요. 어떤 이런 거 분이 갖다 주고 이런 거 했잖아요. 어떤 분이 다 공천 받기로 돼 있는데 네. 그 전날 네. 어떤 사람이 거기다가 그 이제 공천 결정권자한테 네. 뭘 갖다 줬대요. 예. 나중에 밝혀진 건데 네. 그랬더니 A라는 사람이 받게 돼 있는데 B라는 사람이 뭐 못 받게 돼 있는데 B라는 사람이 하룻밤 사이 바뀐 걸 봤거든요. 네. 아, 예, 그러세요. 근데 B라는 사람이 나중에 그걸 네. 아주 가까운 몇몇 사람한테 시간 지난 다음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제 지금도 뭐 이설수는 뭐 전혀 없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지금은 아주 뭐 이전하고 많이 투명하니까 그렇게 뭐 아주 용기 있게 과감하게 뭐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그 대전인가요? 대전? 그 대전에 있었죠. 저기 그 시의원 공천에서 네. 뭐 그 1억을 달라든가 뭐 이런 해가지고 소송까지 가고 이제 뭐 아마 재판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시의원이 이번에 그 통합당에 네. 아마 제가 공천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암묵적으로는 이분이 시의원 출마하는데 이 저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되겠죠. 거기 그 당시 그 도당 시당 위원장인가요? 그분 그쪽 캠프에서 시의원 공천 줬으니까 얼마를 이렇게 갖다 내라. 이제 그런 게 이제 논란이 됐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그 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비례 공천에 있어 가지고 얼마 뭐 비용이 들어가는 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과다하게 뭐 요구할 경우에는 문제될 소지가 있어요. 네. 자, 이거 뭐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 네. 오늘 첫 시간이라서 네. 너무 그 시간이 많이 오버돼서 예. 우리 스태프들이 자꾸 빨리 끊으라고 그러니까 네, 죄송합니다. 이 유튜브니까 네. 오랫동안 사람들이 안 본답니다. 그래서 좀 예. 다음에 또 그 오늘 같이 그런 열정적인 의욕을 다음 시간에 좀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예,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마치겠습니다.